자, 현재 스튜디오에는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요. 차차 나오는 대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신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한국 경기 상황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죠. 지난 화요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7조 3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연구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상당히 빠르게 20일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규모도 17조 3천억 원이니까 역대 2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적절하게 집행되느냐가 이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규모는 17조 3천억 원이지만 사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이 12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세출,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는 효과는 5조 원이 조금 넘고 또 네. 기금을 증액하는 게 한 2조 원 돼서 순수하게 지출을 늘리는 효과는 한 7조 원 가량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대략 0.1에서 한 0.3%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자체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닐 텐데 이런 네. 추경에 따른 경기 호전 기대감이 소비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서 소비나 투자가 좋아질 경우에 경기 회복세가 좀 더 이제 빨라질 수 있겠다 싶은데요. 네. 다만 이제 대외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또 가계 부채 문제 등 그런 것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 이런 것들이 과연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은 지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추경 예산이 경기 침체를 막아주는 완충작용은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려면 경제 심리도 조금 회복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기업 투자가 좀 활성화돼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금리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도 네.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은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좀 늘어나줘야 되고 네. 하지만 수출은 대외 경제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화 강세를 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은 좀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내수 쪽에서 소비나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돼야지 성장세가 이제 본격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내수 쪽에서 소비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침체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행복기금이라든지 또는 지난달에 부동산 부양 정책 그런 것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그런 대책이나 또는 부동산 부양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기업 투자 관련해서는 결국은 미래의 경제라든지 정책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공장 설립이라든지 또는 신규 투자 관련된 그런 규제들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조금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현재 금통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금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미국도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밝혔고 일본은 알지만 아베노믹스라고 나올 만큼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ECB마저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은행도 사실은 지난해 2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은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8분기째 1% 미만 전기 대비 성장률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 1분기에 0.9% 성장을 해서 예상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장세가 낮은 상황에서 물가도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초중반 상황이 거의 한 6개월 가량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제도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저성장,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완화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가져갔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완화적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 상황도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엔저 정책이 그나마 용인되는 게 디플레이션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네. 조금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일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아직까지 이런 비난도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엔화와 원화, 네. 경제 상황들, 양국의 경제 상황을 대비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뭐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외환 수급이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한 450억 달러 정도가 됐고 올해도 한 350억 달러는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감안하면 현재 원화 수준은 아직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당 1,080원대 수준인데 달러당 1,000원대 초반, 중반 정도가 경상수지를 균형시킬 수 있는 그런 환율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화는 앞으로도 추가 절상 압력을 계속 받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엔화의 경우는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달러당 70엔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달러당 100엔 수준에 육박을 해서 그동안 거의 한 20% 이상이 절하가 되었습니다. 뭐 현재 원화 수준을 두고서 사실은 이제는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기는 네. 이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일본 정책 당국의 디플레타계 의지 그를 위한 그 양적 완화의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정책들이 워낙 지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엔화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100엔을 넘어서 더 절하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가 직전에 드린 질문까지 두 가지 이창선 연구위원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도 이제는 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네.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의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우려되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고 엔화와 원화를 비교했을 때도 지금 원화는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강도 있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추가적인 엔화 약세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정책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위축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강도 높은 그 경기 부양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네. 또 총액 한도 대출 그 한도를 또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통화정책 면에서는 이미 할 만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 쪽에서 역할을 할 차례다라는 네. 그런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많은 사람들이 탄원이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상황,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 우려보다는 경기 부양 또는 가계나 기업의 금리 부담을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그로 인해서 소비나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측면이 더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그렇다 치고요. 현재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기업들도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일본 기업들과 특히나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환율이 이렇게 요동을 칠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 환위험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지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엔저 추세가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장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런 환위험 관리나 단순한 원가 절감 차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업들도 이제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정 혁신 같은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테고요. 또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의 품질을 본격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 필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 경쟁력이 일단 사실은 우선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마중무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요. 그렇더라도 너무 지원이 없으면 또 기운 빠지기 마련이죠. 정부와 한은의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제가 뒤로 먼저 넘어갈게요. 아직 금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정부 측에서는 추경 예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으니 한국은행도 조금 양적 완화 정책에 조금 동조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었고 한은 측은 아직은 우리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 1분기 광공업 생산 통계가 통계청에서 나온 것하고 또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것하고 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게 과거하고는 지금 굉장히 좀 다른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통계청이 집계한 1분기 광공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로 0.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은이 집계한 것은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집계한 것에 의거했을 때 그 지난 1분기 GDP 성장률도 0.9% 높아진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연구위원님, 금리가 인하됐으면 좋겠습니까? 동결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인하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떴습니다. 지금 막 금통위 금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럴 건 아닙니다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좀 지어지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0.75%였던 기준금리가 2.5%로 0.25%포인트 하락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예상은 동결 쪽이 오히려 우세했었는데요. 시장의 기대대로 그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하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네, 한국은행이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2.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통화당국 역시 정책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 조합의 일환으로 추경과 함께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은 물론 신흥국자 금리를 내리며 환율 방어와 경기 부양에 나선 점도 금리 인하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해 10월 이후 OECD 34개국 중 23개국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요국의 양적 완화로 원화 절상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2분기엔 엔화 약세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돼 국제 공조를 강조해온 한은도 금리를 마냥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됐습니다. 3월 중 광공업 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전달 대비 각각 6.6%와 3% 감소하는 등 주요 실물 지표들이 부진했습니다. 다만 물가는 6개월 연속 1%대로 안정적이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은 덜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아마 정책적인 공조를 함께 이뤄가겠다라는 뜻을 모은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에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과 함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 4월 달에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는데, 네. 4대 3으로 동결 의견이 약간 우세했었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 달에 세부 사항을 앞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금통위원들 사이에 더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금리 인하 쪽 의견이 다소 우세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최근 들어서 20이라든지 인도 또 호주가 또 금리 인하한 것도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돼서 일단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시중 금리가 사실은 최근 몇 달간 인하 기대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가 인하됐더라도 시중금리가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앞으로도 금리의 하향 안정 기조는 유지될 것 같고 또 증시도 지금 상당히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증시도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시장에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대까지 상승폭을 늘렸고요. 완성차, 기아차, 현대차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상승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반기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인하가 나왔으니까요. 다음 질문 연내 추가 가능성, 연내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 적정 수준인 건지 조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은 다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오히려 경제나 물가 상황에 비해서 완화적인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나 물가 상황을 감안을 하면 2% 초반 수준까지도 내려도 괜찮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연초에 금리를 내렸으면 가장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미 연초 내린 거는 물 건너 간 거고 네, 네. 5월달 이달에 내린 것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경기가 좀 악화되는 경기가 회복 추세로 간다면은 다행스럽겠지만은 경기가 좀 악화되는 조짐 그런 추세가 보인다면은 좀 선제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네.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네. 대폭 내려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 내리는 거 연달아 탁탁 내리면 효과는 확 나긴 할 텐데요. 그럼 이제 남은 총알 없다 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요. 일단 5월 기준금리는 인하가 됐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역시 전문가는 조금 더 인하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지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심층 진단 먼저 해봤고요.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